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트럼프 관세가 위헌 판결 나면 주식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산다 판다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정답은요? 둘 다 아니에요. 일단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그날이 호재가 아니라 지옥문이 열리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트럼프 관세 뒤집히면 주식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 되나?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관세가 사라지면 기업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경제학 원론 제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제2장을 펼쳐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의 재정위기, 채권금리 폭등, 그리고 관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요. 오늘은 남들 다 하는 관세 없어지면 좋아해서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지는 순간 왜 오히려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정 걷어내고 숫자랑 논리로만 정리해볼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다라면서 전 세계 관세를 때렸잖아요. 한국도 25% 맞았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1심 졌어요. 2심도 졌어요. 7대4로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11월 5일에 구두 변론이 있었거든요.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9명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트럼프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마저도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이 관세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전쟁 선포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의회는 뭐하러 있냐?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관세 권한 주장의 근거가 부적합해 보인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판결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1분기에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질 확률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트럼프가 지면 관세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거잖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해요. 겉으로 보면 호재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시한폭탄이 3개 묻혀 있어요. 첫 번째 폭탄, 환급대란이에요. 트럼프가 지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걷어간 관세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돼요. 돌려줘야 해요. 이게 얼마냐?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대 1조 달러라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전문가들 추산은 3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40조에서 140조 원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입업자가 관세를 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급금은 수입업자가 가져가야 해요? 아니면 비싸게 산 소비자가 가져가야 해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소송만 수십만 건이에요. 실제로 코스트코, 가와사키 같은 4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환급 소송을 걸어놨어요. 백악관은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으로 환급 못한다,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정부는 못 준다고 버티고 기업들은 내놓으라고 소송 걸고. 이게 바로 유동성의 동맥경화예요. 관세 철폐라는 호재가 재정위기라는 악재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폭탄, 국채금리 역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 정부가 환급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해요. 빚을 내는 거죠. 시장에 국채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흔해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이건 공식이에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 중반이에요. 이게 5%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수천억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테슬라 좋죠. 근데 얘네는 경기 안 좋으면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망할 일 없는 미국 정부가 확정이자로 연 5%를 준대요.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안전한 국채로 돈이 몰려요.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은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오르면 이 미래 가치가 확 깎여요. 그래서 관세 위헌 판결 났다. 뉴스 뜬 날 초반에는 와, 기업 마진 좋아진다 하고 주가가 반짝 오를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환급 규모랑 재정적자 이슈가 부각되면서 채권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나스닥 지수는 장대음봉 맞고 꼬꾸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불트랩이에요. 황소, 덫.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폭탄, 좀비 관세예요. 그래도 관세 없어지면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물로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졌다고 네, 제가 졌습니다. 자유무역할게요.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미국 통상법에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장 있어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으로는 관세 못 때려 라고 하면 트럼프는 바로 다음날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낼 거예요. 수입품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논리예요. 이건 법원도 건드리기 힘들어요. 안보 문제니까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이 법으로 부과돼 있고 법원에서 합헌 판결까지 받았어요. 무역법 301조도 있어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때리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때린 관세가 이거예요. 이것도 이미 합법 판결 나 있어요. 심지어 무역법 122조라는 더 강력한 카드도 있어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150일간 15% 관세를 의회 승인 없이 즉시 때릴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동안에도 쓸 수 있는 카드예요. 결국 관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부활해요. 제가 이걸 좀비 관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요. 시장이 뭘 제일 싫어요? 불확실성이에요. 관세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번엔 232조야? 또 뭐야?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은 환율은요?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세 판결 직후에 1,300원대 후반까지 반짝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1,4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지금 원화가 약한 건 단순히 관세 때문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 짓느라 달러 가지고 나가죠. 서학개미 여러분도 달러 사서 나가죠.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수출도 반도체 빼면 딱히 잘 나가는 게 없고 정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환율 1,200원 가면 달러 사야지 기다리시는 분들 그날은 당분간 안 올 수도 있어요. 1,350원에서 1,450원 사이가 새로운 기준점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국 주식은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주 잠깐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관세 없어도 중국이랑 경쟁 힘드네 하고 매도하면 그게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등할 때 탈출해서 미국 주식으로 더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달러 유출이 더 늘어나고 원화는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트럼프가 이기면요, 관세 유지되고 시장은 결국 그대로구나 하고 실망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은 해소되니까 중기적으로는 안정화돼요. 트럼프가 지면요, 초반에 반짝 랠리 나오겠죠? 근데 며칠 뒤부터 황급대란, 재정적자, 금리 급등 이슈가 터지고 플랜 B 관세가 다시 나오면서 혼란이 장기화돼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는 게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뉴스에 속지 마세요. 대법원 판결 속보 뜨고 나스닥 급등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일 수 있어요. 남들이 환호할 때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확보해두세요. 소나기는 피해야죠. 둘째,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옆에 띄워두세요. 이게 나침반이에요. 금리가 4.5%를 넘어 5%를 향해 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일단 비중 줄이세요.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셋째, 달러 자산 비중은 유지하세요. 관세가 어떻게 되든 원화 약세 기준은 당분간 안 바뀌어요. 미국 증시가 10% 빠져도 원화가 15%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내 계좌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이게 환율 해지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거 사서 묻어두면 안 되나 싶으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일본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높게 친다고 해서 항해를 포기합시다. 눈 크게 뜨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남들이 당황할 때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본감각이었습니다.